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슬램 강사 오재호입니다. 또 이렇게 5강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5강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 하루하루 한자를 공부하시면서 좀 어렵거나 힘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외울 때 힘들었는데 그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어느새 실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쓸 수 있게 되고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데 그 재미를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넘기시면은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참고 힘내주세요. 화이팅! 그러면은 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괴짜를 설명드리면서 막 약간 버벅댔죠. 그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수업을 준비할 때 이걸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그 여러분하고 수업하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걸 알려드리겠다 하는데 또 좀 망설여졌다가 좀 제가 버벅대가지고 망신당할 뻔했죠. 그래서 했는데 이 밑에 전에 제가 2개 쓰면서 아래 게 맞을 거다 이랬는데 예, 여기 아래 오디자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전에 설명 제가 잘했어요. 저렇게 그 무식한 사람 아니니까요. 믿어주시고요. 보시겠습니다. 이걸 왜 썼느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뭐 간지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뭐 경자님 여기 설명하면서 이게 간지다. 근데 뭐 여러분들 말하는 뭐 간지 좌일자, 간지 작사 뭐 그런 간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설명도 했는데 그냥 빨리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10간 12지의 약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서 이거를 간지, 여기서 따서 간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10간이고요. 12개 이거는 12지.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를 그 계산할 때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요. 그래서 갑자년, 그 다음에 을축년, 병인년 뭐 이렇게 가고요. 이게 다 끝나면은 이 2개가 남잖아요. 그럼 다시 갑, 술년, 을해년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게 몇 번 만에 일치하냐? 60번 만에 일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뭐 환갑 아시죠? 환갑잔치 무슨 회갑잔치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갑이 돌고 돌아서 60번째 딱 제자리에 왔다. 그래서 뭐 회갑이라고도 하고요. 돌회자, 회갑, 환갑이라고도 합니다. 돌환자. 그래서 환갑이나 회갑을 왜 이렇게 쓰느냐? 60번 만에 이게 돌아와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회갑, 환갑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진갑은 들어보셨나요? 진갑 들어보셨죠? 진갑은 그 정확히 따지면 우리 나이로 61죠. 근데 이 환갑이요. 근데 62 그러니까 만 나이로 61가 진갑인데 왜 진갑이냐면은 나가 진짜 쓰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 갑으로 간다. 이 60갑자로 다시 간다. 그렇게 해서 진갑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났을 때 그렇게 해서 쓰고요. 이제 다시 지나면 120살이죠. 12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은 그분은 상당히 장수하시는 건데 회갑을 2번 어이구 나는 한 번 하기 힘든데요. 요새는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서 뭐 환갑은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은 뭐 70부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오래 사실 거예요. 다들 너무 착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착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안 착하면 이 수업을 선택하실 리가 없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수업. 국화, 국자, 국화가 뭐예요? 국화가 꽃이죠. 꽃은 뭐다? 꽃은 풀의 일종. 풀은 그렇습니다. 풀초가로 쓰고요. 그 다음에 국화. 밑에는 이게 구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화, 국자고 도수는 풀초. 이게 구글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3급에는 이거밖에 없고요. 뭐 2급, 1급 가면은 조금 있어요. 이걸 국어를 읽는 게. 그렇게 해서 이건 음이고요. 보시면 뭐 국화, 국월, 수국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물에서 하는 국화인데 그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 국자. 국화는 꽃이니까 풀초가 도수가 난다. 끝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자인데요. 궁자 전에 제가 부수 시간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무슨 모양이냐? 활 모양, 그쵸? 그렇게 해서 궁시, 활이랑 화살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는 여러분들 다 부수강의 보셨죠? 설마 안 보신 거 아니죠? 이게 재부수고요. 부수강의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수강이랑 제가 연관이 되거든요, 이 강의랑요. 그리고 부수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제가 뭐 계속 강조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게 항상 뭐 여쭤보는 게 부수 여쭤보잖아요. 뭐 뭘로 느끼세요? 마음 하면은 결국 마음 힘이 부수고, 뭐 어디에 잠기세요? 물에 잠기죠. 물, 삼수변수, 물수. 그래서 그거잖아요. 삼수변이 부수잖아요. 그쵸? 그만큼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꼭 암기해 주시고요. 뭐 안 보셨다 그러면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부수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 주먹 권자인데 여러분 주먹이 어디예요? 주먹. 신체 중에 손, 그쵸? 손이죠. 손인데 여기는 그 왼쪽에 쓰이진 않고요. 아래 쓰여서 아예 그 손수를 직접 써요. 손수를 직접 씁니다. 그리고 권자를 나타내는 게 위에 이렇게 써서 이게 권의 음을 나타내요. 이 책 보시면요, 이 주먹권 위에도 보세요. 이 똑같이 위에 얹혀있는데 다 권으로 읽죠. 그렇게 해서 이게 음이고 밑에가 뜻이다. 주먹은 어디냐? 신체에서 손이다. 손수, 부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권법, 권투 주먹으로 하잖아요. 그쵸? 권투, 권총, 뭐 철권, 아주 철주먹이죠. 맞으면 아프겠죠? 상당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권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귀신귀. 이것도 제가 부수기간에 설명드렸는데 저랑 같이 써보세요. 그 연습장에. 이렇게 해서 이게 밑에 다른 사람을 나타내고요. 위에는 강조하는 걸 나타내는데 얼굴이 되게 크죠? 얼굴이 커서 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귀신이다. 그리고 이거는 마늘. 그러니까 퇴치법도 알려줬다. 그래서 마늘을 던지니까 마늘을 막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는 귀신의 모습을 본뜬 거다. 그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설명 안 하는데 저만의 설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가 부수고요. 귀신귀. 그래서 전에 귀로 읽지만은 전 시간에는 괴자를 또 읽었죠. 그렇게 또 기억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 왼쪽에 부수가 붙었을 때는요. 안 붙으면 귀, 붙으면 괴를 또 읽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부르짖는다. 여러분 막 부르짖죠? 막 부르짖을 때 뭘로 부르짖으세요? 그쵸. 입구로 부르짖죠? 입구에다가 규자는 여기 또 이렇게 써서 이게 구로 읽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규로 읽습니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게 음을 나타내고 부르짖을 규. 여기서 절규하죠? 뭉크의 절규. 그런 회화도 있는데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막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는 아니고요. 예. 그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규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규성.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르짖을 규자는 푸는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가로치고 뭐냐. 그럴 때, 이거 입으로 하는 건데, 이거 규자니까, 뭐지? 그래요. 부르짖을 규. 이렇게 해서 딱 부르짖을 규 쓰시면 정답 처리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얽힐 규자인데요. 얽힌다. 얽히고 설킨다. 뭐가 얽히냐. 막, 얽혀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막. 뭐가 연상되세요? 실이 연상되시나요? 저만 연상되나요? 아니죠? 네. 실이 연상되시고요. 얽혀있다. 실타래 같이 실이 얽혀있는데 얽힐 규 방금 오른쪽에 이거 쓴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규. 얽힐 규. 보시면은 부수는 당연히 실이겠고요. 얽혀있다. 그래서 보면은 규탄. 규탄 대회 많이 하죠. 막 띠두르고 뭐 물러가라 뭐 하는데 이게 잘못된 일을 따지고 나무라는 걸 규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명. 뭐 진상을 좀 규명해달라.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분규, 규화 뭐 다 띠두르는 거 관련된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띠게 얽혀서 얽힌 규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얽힐 규자입니다. 아시겠죠? 얽힐 규, 얽혀있다. 뭐가 얽혀있냐? 실이 얽혀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버섯이 물론 곰팡이죠. 곰팡인데 뭐 어찌 막 피어나고 자라나잖아요. 그쵸? 뭐 풀과 같이, 그쵸? 마치 풀과 같아서 위에는 풀초부수 써주고요. 이 균이 어디에 놓으면은 주로 곰팡이가 쓸고 잘 자라요. 이 균자가 버섯인데 곰팡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 같은 거는 이런 온실 같은데 이 벼 같은 거, 벼단을 막 쌓아놨어요. 넣어놓고 막 온실에 가둬놨어. 그러면 그게 안 썩고 백이 나요. 썩으면서 뭐가 나요? 곰팡이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 성질은 이거 뭐 풀처럼 이렇게 막 피어난다, 자라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초로 부수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건 어떻게 하냐. 옛날에 그 쌀 창고에 막 그 가득 채워놓고 무슨 뭐
물론 쌀이 달린 건 아니겠죠. 쌀 안 달리고 쌀은 다 떼내고요. 그 나머지 거를 쌓아놨는데 거기서 이제 막 썩으면서 곰팡이도 생기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버섯 균자고요. 버섯인데 버섯이 아니라 그 곰팡이도 전체가 버섯도 곰팡이 일종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균사, 멸균, 뭐 멸균 균을 뭐 없앤다. 멸균 제품 많이 보셨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균사는 뭐 그냥 실 모양의 그런 세포예요. 균들을 이루는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균은 여기서 끝이네요. 그리고 이길 극자, 이긴다. 사람 이긴다. 일단 사람이 이기니까 사람 발을 쓸게요. 그리고 이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창과 방패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누굴 이길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패 있고 여기 창.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이랑 방패 들고 막 널 이기겠다. 이건 사람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길 극자는 누가 이기는 사람. 무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일단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이길 극자, 극기훈련 여러분 많이 가보셨죠? 극기훈련, 극명, 극복 이겨내라, 극복해라, 극복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근, 날근, 이게 뭐 도끼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 아시죠? 주로 뭐 요새 근자 쓰지 말고 킬로그램 쓰라고 하는데 이게 그 주로 고기 잴 때 많이 쓰죠. 그렇게 쓰고 도끼에 도 도끼를 긋는 글자다. 그래서 도끼 근자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건 제부수예요. 아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에 그 무게 단위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천근, 만근 뭐 할 때 천근이 600kg이라고 하는데 상당하죠. 600kg, 어휴 엄청나네. 천근을 이걸 손오공 이런 데는 뭐 여의봉이 뭐 몇 근이라고 하는데 힘 대단하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겨우 근자, 겨우라든지 부사 뭐 이런 감탄사 이런 거는 좀 설명이 제가 힘들다고 했는데 특히 부사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요령이 있어요. 주로 사람이 좀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사람이면 여기도 사람이 쓰였는데요. 다른 것도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부사는 사람이 쓰였다 설명을 드릴게요. 겨우 근자는 이 사람인데 근자는 오른쪽에 이 근자가 많이 쓰여요. 보시면 그 겨우근 밑에 두 자 보세요. 다 이 근자 쓰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근자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겨우에 사람이 있다. 그 부사인 주로 사람이 쓰인다.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겨우근이라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겨우근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근소한 차이다. 뭐 그렇게 들어보셨죠? 아주 그냥 작은 미세한 차이. 근소, 겨우 근자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삼간다. 누구한테 벌써 말을 해야죠. 삼갈 때 행동보다는 주로 말을 삼가죠. 사람이 말을 삼가야 돼요. 말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무서운 겁니다. 말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언을 쓰고요. 근자는 요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삼갈 근자. 이 근자 어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저기 그분 돌아가셨을 때 가면은 근조라고 많이 써있죠. 근조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아니면 조자가 이렇게도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그게 상가 슬픔을 나타냅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화환 같은데 근조라고 많이 써있는데 혹시 뭐 장례식장이나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보세요. 삼갈근자가 써있습니다. 상가를 나타냅니다. 이럴 때 쓰는데 그래서 뭐 근신 뭐 여러분들 중에 근신 당하신 분들 없겠죠? 뭐 언행을 삼가고 조심한다 뭐 이런 뜻인데 그리고 또 뭐 근조 방금 설명드렸죠? 근엄, 근신, 근하신년 근하신년도 상가 신년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뭐 신년도 삼가세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상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갈 때 뭐를 삼가라? 말을 삼가라. 그래서 말씀은 유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은고 금자인데요. 검은고가 뭐 현악기라 저는 줄인 줄 알았는데 줄보다는 여기는 구슬을 더 받더라고요. 구슬이 두 개나 쓰였어요. 옛날에 뭐 이 현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현 지지대인가요? 그거를 뭐 구슬로 만들었나? 그랬나봐요. 아니면 요 현 사이사이에 구슬이 이렇게 껴있거나요. 그렇게 해서 구슬이 두 개 쓰였고요. 금자는 이걸 금이라고 그러죠. 이제 금자인데 금으로 읽어서 이게 음이고 이게 뜻. 그렇게 해서 검은고 금자
검은고는 구슬하고 관련되어 있다. 외우시면 되겠고요. 구슬. 제가 그 임금왕으로 쓸 때도 구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임금왕으로 썼지만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이 뭐 검은고 켤 일이 있나요? 다음 시키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구슬의 의미다. 그래서 해금 그리고 검은고 금자가 나왔네요. 시험에. 그러니까는 보시면 딱 금자 보이니까 금자 쓰시고 아 구슬이 이렇게 많이 거기 달려있는 그런 검은고를 연주했구나 이렇게 해서 검은고 금자 쓰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새 금자. 새 금자도 저 막 설명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지금 뭐 책을 찾아봤는데 책도 막 시원찮게 안 나와있더라고요. 뭐를 어디서 음을 본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가 뒤에 설명할 거를 좀 미리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그냥 쓸게요 제가. 부수는 이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 부수 시간에 이게 짐승 발자국 U자인데 이게 부수고요. 새금 주로 이거는 그 날짐승을 말해요. 들짐승은 수라도 다른 또 한자가 있고요. 금수. 이건 금만 그러니까 날짐승만 나타내는데 이 위에 보시면 이게 금자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외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오른쪽만 따서 이런 한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오른쪽에 새가 있어요. 새가 있어서 이게 이별할 이자인데 뭐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겠죠. 날아가는 모양을 떴다고 해요. 새가 그 이런 뭐죠? 그 함정을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향하는 모양. 위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이다. 이 새가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이에요. 위로.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외우셔라. 여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여기도 새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떠나는 모양인데 여기도 새가 위로 이렇게 날아가니까 위로 주로 올라가죠. 새가 뭐 기진 않잖아요. 기면 길짐승이니까 수니까 여기는 위로 날아가는 주로 위. 이게 사람이니 이 위쪽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수는 이 밑에 발자국 아래쪽이고요. 이거는 여기에만 써요. 상급에서는. 그러니까 세금에는 이 밑에가 부수라는 거. 여기서 요 부수만 있으니까요. 상급에서는 이 부수 나오면 이게 세금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쓰이고요. 이 부수가요. 그 다음 비단 금자를 보실 텐데요. 비단 금이 좀 이상해. 다른 거랑 달라요. 다른 거는 보통은 이 왼쪽이 부수잖아요. 그쵸? 왼쪽이 뜻이잖아요. 근데 무슨 비단을 쇠로만 드나요? 쇠로 짜요?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오른쪽에 이게 좀 어려운 한자예요. 1급 정도 되는데 이게 비단 백자입니다. 이 자체가 비단 백자인데 비단의 뜻이에요. 여기 이게 수건이죠. 그래가지고 비단을 나타내는데 이건 뭐냐? 비단 금이니까 이게 금자잖아요. 쇠금자. 그래서 오히려 바뀌는 듯한데 이게 부수는 쇠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는 이 비단에 이런 윤기나 이런 게 그 금속의 광택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쵸? 막 비단을 보면 막 윤기가 막 절절 흐르잖아요. 그쵸? 비단도 안 보셨나요? 윤기가 흐르는데 그 윤기가 마치 그 금속의 광택과 좀 유사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봤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비단 금이고 부수는 쇠금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뭐 금의 환약, 금수 강산, 금의 야행, 밤에 진짜 비단을 입고 어디 가나요? 어디 갈까요? 모르죠? 그렇게 해서 밤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죠. 아무 소용없는 낮에 비단을 입고 이제 밤에 비단을 입고 가봤자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은 끝났고요. 이제 미칠극자 보실 텐데요. 이 미치다가 어디에 미치냐? 이건 사람에 미친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미쳤다 그게 아니라요. 보시면은 이거의 부수가 제가 또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손이라고 말씀 몇 번을 드렸죠. 이게 손을 뜻하고요. 여기 지금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 사람인데 여기 좀 줄었죠. 그렇게 해서 손이 사람에 미친 거예요. 이 사람에 이렇게 미쳤다. 등에 그렇게 해서 손이 미쳤죠. 그렇게 해서 미칠급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급락, 고급 그럴 때 급기야 뭐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꺼릴 기자, 꺼리다. 여러분들 누구를 꺼려요. 그럼 어디를 꺼리나요? 어디를? 손으로 꺼려요. 손으로. 그거보다 마음으로 일단 꺼리죠. 쟤 좀 이상해 뭐 이러면서
마음을 꺼리는데 마음을 꺼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신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기자는 몸 기자를 위해 써줍니다. 뭐 몸만 꺼리고 마음은 안 꺼리냐 그게 아니라 이 위에 음을 나타내고요. 마음으로 주로. 사람은 마음으로 꺼리죠 주로. 그러니까 마음 신이 부수요. 보시면 그래서 깊이, 현기, 기일 뭐 꺼리는 날이 아니라요. 좀 그 즐거움이나 이런 걸 좀 피하고 좀 자숙하죠. 뭐 기일날 그렇게 뭐 잔치하고 그러는 데는 없잖아요. 그 얼마나 예. 기중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상가 같은데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꺼릴 기, 금기 그런 때 쓰입니다. 꺼릴 기자도 이 밑에 푸는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때 아 마음으로 꺼리지 그리고 뭐 이런 지나다닐 때 이 상가 같은데 기중 뭐 길 이런 거 봤으니까 맞아 꺼릴 기자야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꾀할 기자인데요. 꾀할 기 사람이 꾀할 때 어떻게 꾀하냐 이 사람은 좀 그 사람이 이렇게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 꾀를 했다고 꾀했다고 해서 꾀알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발 그치 지가 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도수 시간에 사람이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좀 주변 살피면서 그 좀 앞으로 이렇게 개체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꾀알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예문 보시면요 기회, 기대, 뭐 기업체도 이렇게 써요. 기업체도 쓰고 기도 네. 이렇게 쓰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기자 이거의 부수는 사람이 꾀야겠죠. 발이 꾀하진 않겠죠. 발이 야너 꾀하냐? 뭐 이러진 않죠. 사람 자체가 꾀하니까 꾀알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말탈기 다음 한자 말탈기예요. 그럼 뭐가 부수일까요? 뭐가 부수겠어요? 말탈기, 몰탈기, 말탈기 말만 부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할 기자인데 음으로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탈기 위에 보시면 위에 보세요. 다 이 기자 들어가죠. 이게 음으로 쓰였고요. 그렇게 하고 여기 부수는 몰탈기, 말탈기 이렇게 해서 말마가 부수. 기마 자세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말 타는 자세. 얘기, 굳세고 날린 기병 아시죠? 말 타는 싸우는 거. 뭐 걸으면서 싸우는 건 보병이고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물론 기병은 모르시겠죠. 요새 말 타면서 싸우는 군대는 없죠? 네. 그래서 기병은 없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말탈기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말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자의 대명사도 보통 그 음을 따와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거는 키를 번졌다고 해요. 키. 사람 키가 아니라 이 뭐 곡식 이렇게 까부르고 그럴 때 까분다는 게 아니라 까부르고 이렇게 쓸 때 까부를 때 쓰는 게 있거든요. 키라고. 여러분 뭐 잘 모르시겠으면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그런 키를 본뜬 그런 한자예요. 거기에서 음을 차와가지고 따와가지고 그 기자고 이거의 부수는 8팔자. 이게 부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각기, 극기할 때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속일 기자 보시겠습니다. 속일 기자. 여러분들 속일 때 남을 속일 때 뭐 어떻게 속이세요? 뭐 몸으로도 속일 수가 물론 있지만 주로 말로 사람이 말로 속여요. 너 뭐 그렇게 했지 뭐 그러면은 막 그렇게 속이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속이는데 여기는 말씀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원 대신에 이걸로 속입니다. 입 벌릴 이 흠자죠. 제가 입 벌린다는 걸 그때 그 부수시간 설명드렸습니다. 아래로 벌리거나 뭐 옆으로 벌린 뭐 좋으신 대로 이렇게 외우셔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자는 요 왼쪽에 이거를 붙여줘요. 이게 기로 읽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속일 기자. 입 벌리고 입으로 이렇게 말로 속여야 되니까 이게 그 입 벌려서 하는 행동 모든 걸 제가 말한다고 하니 모든 거를 뜻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입 벌릴 때 입 벌려서 뭐 노래도 하고 뭐 말도 하고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그러죠. 입 벌려서 기쁘다 막 이러고 그쵸?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말 하나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말로 속인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빌 기자 보시겠습니다. 빌다, 누구한테 빈다, 누구한테 빌어요 주로? 그리고 신한테 빌죠. 신. 절대자한테 저 좀 잘되게 해주세요 막 빌고 하는데 신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신에 대한 부수 시간에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보일시 이 보일시가 붙이면 무조건 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그 부수 시간에 이 보일시가 하도 중요해서 보일시만 계속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재단이에요, 재단. 그러니까 그 희생물을 올려놓는 그런 단인데, 뭐 이게 희생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뭐 접시다, 희생 위에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리 3개고 여기가 그냥 이렇게 접시다 뭐 그러는데, 저는 이게 희생 같아요, 희생. 그렇게 해서 보일시 여기 희생, 그렇게 해서 재단이다. 재단이니까 신과 관련돼 있다. 신한테 제사 지내지 뭐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 산 사람한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보일시가 붙으면 신인데, 여기도 신한테 빌잖아요, 사람이 빚는 게. 그렇게 해서 여기 도끼 근자를 썼는데 이게 기로 읽어요. 그렇게 해서 빌 기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자를 이 기자 쓰고요. 부수는 당연히 보일시, 신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기원, 간기, 뭐 기축, 그 기도는 제가 왜 안 썼냐면은 도자가 이게 3도를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안 썼고요. 그 위에 빌 기자라는 거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기자. 어찌 기자도 이게 또 어조사, 뭐 부사 관련한 한자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아니 산에서 어찌 콩이 나냐, 산에서 어찌 콩이 나냐, 밭에서 나지. 콩 밭에서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산에서 어찌 콩이 나냐, 그래서 어찌 기자로 외웠거든요. 저는 어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기가 시험에 출제됐죠. 산에서 어찌 콩이 나느냐,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콩두가 부수고요. 어찌 기다. 이거는 주로 예문에, 제가 예문을 못 드렸는데 주로 문장에서 써요. 문장 한문에서 이 기자 어찌 뭐뭐 하겠느냐 뭐 해가지고 이 기자를 문장에서 주로 씁니다. 이런 단어로 묶어서 쓰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줄이다, 막 굶주리다, 줄이기예요. 굶주리면 뭘 못 먹어서 그래요. 뭘 못 먹어서 줄여요. 배가 고프니까는 뭘 못 먹어, 밥을 못 먹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밥식자 부수, 줄이기. 그럼 오른쪽은 이 안석회인데 여기서 기를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일 기자. 줄일 기는 뭘 못 먹었냐, 밥을 못 먹었다. 그래서 밥이 부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기야, 뭐 기야 체험 많이 하죠. 이 아자도 줄일 아자인데, 그리고 기갈, 막 배고프고 목말르고 진짜 최악이죠. 뭐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고 허기, 기한 뭐 이렇게 쓰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미 기자. 이미 기자는 제가 고측자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랑 비슷해요. 고측자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죠. 이렇게 되고, 고측자는 이렇게 오른쪽에 이 꾸러기 모양 이걸 썼는데, 이미 기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 사람이 등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글자라고 해요. 이게 밥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곧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측자고, 이렇게 하면 이미 다 먹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뭐 빈 그릇 쳐다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냥 이미 다 먹었어 나는 이미. 그래서 이미 기자, 이미 기자고요. 부수는 그 전에 제가 이게 부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쓰는, 그래서 이미기, 이게 그래서 없을 문자도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쓰이는 부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수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요 위에가 부수냐, 여기 부수냐, 여기 부수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부수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고측자는 좀 잘 알아두세요. 고측은 곧 먹으려고 하는 거, 이미기는 이미 다 먹었다는 거, 밥을.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버리다. 이게 좀 참 가슴 아픈 한자예요. 가슴 아픈 한자인데 제가 일단 이거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연이 좀 슬픈 한자인데, 여러분 뭐 이집트 왕자나 그거 보셨으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예전에는 그 아기를 강물에 막 버리고 그런 경우도 많았대요. 무슨 그 뭐 사내아이만 태어나고 여자아이 뭐 죽이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자기들이 그런 노예로 쓰는 그런 데는 막 함부로 아기도 죽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아기를 버리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제일 위에는 여러분 아들자자, 이게 아기라고 했죠. 아들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은 요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제가 아들자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좀 한자스럽게 글자같이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구니예요.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하죠. 아기를 무조건 이렇게 강물에 던져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바구니를 못 넣고 이 나무목이 아니라 이 양 손인데 그게 변형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목으로 이렇게 해서 버릴 기자가 완성됐습니다. 참 가슴 아픈 과거의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한자인데 버릴 기자. 그래서 부수는 나무목인데 이게 나무목이 아니라 사실 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릴 기가 뭐 그 법적 용어죠. 그 없애는 게 아니라 그만 이제 소를 취하해라 없애라 그냥 기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 뭐 음식물 폐기물 할 때 폐기하다 없앤다. 뭐 파기도 뭐 부숴서 없애는 거죠. 부술 파자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버릴 기자도 이 후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시면은 이 애기가 이렇게 되고 이 바구니에 이게 손 지금 버리는 거구나. 아우 아쉬워. 좀 눈물 쬐끔 흘리면서 버릴기 딱 쓰시면은 그게 또 정답입니다. 네. 그럼 이제 눈물 다시 닦고 다음 문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눈물 닦고 다음 몇 기자 보시겠습니다. 몇 기자는 이것도 제가 미리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몇 기자는 이게 몇이니까 또 부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설명하기가 또 막 힘들어서 막 머리를 쥐어짜다가 이게 실이잖아요. 그쵸? 양쪽에 이게 실이죠. 실. 그래가지고 실을 이 창이잖아요. 창으로 나누는데 이거 몇으로 나눠야 되나? 이 실을 나누기가 애매하잖아요. 막 뭉치게 돼 있으면 이걸 잘라도 이게 정확히 나눠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몇으로 나눠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저는 몇 기로 외웠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실지 모르겠어요. 이 실을 이 창으로 나눈다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실을 창으로 나누는데 이거 몇으로 나눠야 되나? 이렇게 몇 기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부수는 이 실과 관련되어 있는 이게 부수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하, 기하학 들어보셨죠? 몇학 뭐 그런 건가요? 그러고 기하급수적, 기하급수적 뭐 늘어나죠? 줄어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기자 보실 텐데요. 보시면 이 사람인 비스무리한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 요게 쓰이면 기자를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여기도 제가 지금 안 찍은 이유가 다 있겠죠? 여기도 이 오른쪽에 받전자를 써요.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좀 맛있는 쌀 하면은 경기도 뭐 이천쌀이나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철원쌀이나 뭐 그러는데 경기도가 이 밭도 많고 이 쌀도 많이 생산됐습니다. 거기서 공출된 나온 게 저기 뭐 서울로 해서 임금님 수로쌀에도 올라갔고요. 상당히 그 토지가 비옥해서 그 경기도 쪽에 쌀이 좀 유명한데 그렇게 해서 이 밭전자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기 기자. 이게 쓰이면 기자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기인데 여기 밭 보니까 이게 뭐 쌀 관련돼 있고 옛날에 그 경기도가 쌀이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경기 기자라고. 경기미로 또 쓰시면 안 됩니다. 경기미 드신다고. 경기미가 아니라 경기기예요. 요거 아셨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도 끝났고 어느새 그 자음 중에 제일 많다던 기억이 끝났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이제 니은을 보시겠습니다. 니은이 이제 자음의 두 번째 한자인데요. 두 번째 자음인데 이게 배정한 그 3급의 한자만 나오는 그런 한자 제가 제일 앞에 그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한자 한자만 외우기. 거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두음 법칙에 조심하셔야 돼요. 니은 뭐 여자라고 안 하죠. 여자라고 쓰고 뭐 연금이 아니라 연금 그쵸? 그리고 뭐 영원이 아니라 영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두음 법칙도 좀 조심하시고 나중에 찾으실 때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니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처음 이에 내자를 볼 텐데 이에 내도 이게 좀 뭔가 꺾였죠. 이게 말이 한 번에 안 나오고 좀 뭐 약간 더듬거리는 거 술술 나오지 못하고 좀 막힌 상태. 저도 가끔씩 이러는데 이 말이 이렇게 술술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이렇게 막혔어요.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오는 쫙 뭐야 이게 이에 내다. 한 번에 쫙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꺾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에 내를 외우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피침별이 부수라는 거. 이게 부수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내. 그래서 인내천 사상 들어보셨죠? 천도교인가? 거기가 인내천 사상인데 사람이 하늘이다. 그 내지. 이렇게 쓰고요. 이에 내자도 푸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2개 남았네요. 빨리빨리 나가는데
다음에 어찌내. 어찌내도 이게 보면은 부사니까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어찌내. 내랑 대 좀 비슷하죠. 내, 대. 그렇게 해서 이 대를 부수로 쓰고요. 그렇게 하고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런 그 부사 같은 거는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보일 씨가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막 어떻게 설명드릴까 막 하다가 어찌 이 신의 크고 작음을 논하느냐. 어찌 사람이 크건 작든 신 아니냐. 신이면 뭐 믿어야죠. 그래서 어찌 이 신의 크음을 논하느냐. 어찌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다음 마지막입니다. 견딜대.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부수 시간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턱수염이라고 그랬죠. 턱수염인데 사람이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거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손인데 이게 자기 손이냐 자기 손이 아니라 손자 손이라고 그랬죠. 손자가 계속 잡아 당기고 있어요. 근데 손자 귀여운 애를 때릴 수도 없고 잡아 당긴다고 견디고 참아야 되죠. 아 그래 땡겨라 땡겨. 이거 뭐 클 때까지 땡기거냐 이러면서 그냥 참는 건데 견딜대.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뭐 내진, 내한, 내진은 이 지진을 견디는 거죠. 일본에서 지진이 많이 나는 내진설계 잘 되겠죠. 그리고 내한, 이 가뭄을 견디는 거,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견딜대. 이걸 보시면 이 수염 가지신 분이 부수입니다. 이 손 땡기는 손재 부수가 아니라요. 수염이 부수라는 거.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벌써 5강도 어느새 끝났습니다. 갈수록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아시니까요. 제가 막 진도를 금방 나갈 수가 있어요. 여쭤볼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런 뭐 수염이 뭘까요? 그럼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덕분에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벌써 5강 마무리됐는데요. 6강, 7강 계속해서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5강은 이만 끝났습니다. 저 6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